시청 공연은 문화연대 대표이신 김순 선생님이 해주실 거고요. 김순 선생님은 대금산조 원장현류학습과 한설법법 무형문화 제25조를 학습하신 분이고요. 오늘 시청 공연은 통일 분할이, 그 다음에 껍데기는 나라, 우리가 원하는 나라입니다. 자, 선생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조국 신동엽 화창한 가을 코스모스 아스팔트가에 나와 눈먼 깃발 흔든 건 우리가 아니다. 조국아, 우리는 여기 이렇게 금강연변 물을 더듬고 있지 않은가? 실로 피는 5월 서부 사람들의 은행 소리에 홀려 조국의 이름 들고 진주 코골이 얻으러 다닌 건 우리가 아니다. 조국아, 우리는 여기 이렇게 꿋꿋한 사람처럼 하늘을 보며 누워있지 않는가? 어떤 건 불쌍한 원주민에게 총쏘로 한 건 우리가 아니다. 조국아, 우리는 여기 이렇게 쓸쓸한 간역 신문을 들치며 비통해하고 있지 않은가?
겨울날 이방인들이 배포 끌고 와 정산에 임하 근거한 옷을 떼고 그 벽 핑계 삼아 딴 나라 차렸던 건 우리가 아니다. 우리는 꽃피는 남북 평양 주인 참 이렇게 낯을 갈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한 번도 우리의 심장 남의 발톱에 비굴한 적 없었나니 슬기로운 심장이 볼 속 흐르는 맑은 강물이여. 한 번도 우리는 저 높은 합이 왕래하는 아우성 소리에 휩쓸린 적 없었나니. 껍질끼리 싸우다 저들끼리 흩어진다. 비오는 오후 길에서 마주쳤던 서러운 눈동자여, 우리들의 가슴 깊은 자리에 그루어 있는 맑은 강물 주여, 볼 속에 하루여. 우리는 역사의 글을 소리 없이 뜨개질합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나니. 좋아! 황산의 물속 여기로 흐르는 맑은 강물아. 좋아. 우리는 인진강변에서도 기다리고 있나니 말없이 총기로 더럽혀진 이 땅을 말없이 빨래질하며 샘물 같은 민족의 눈빛을 피우고 있나니. 이 명인의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현재 시국에 대한 답답함이 그대로 묻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단순한 기념식이 아닙니다.
지금 임시정부와 백범 선생님을 비방 중상하고 있는 친일 매국 도당들의 후손들에 대한 규탄 대회이며, 이렇기에 이제 구호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호를 선창을 하면 맨 마지막에 네 글자를 따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해 주실 네 글자는 물러나라입니다. 질퍽선 이윤은 망언을 반성하고 공직에서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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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고속하라 네 글자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찰은 범죄단체 성청년들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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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범이 이번엔 몰아내자 네 글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이 통곡한다! 지질판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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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뜨거운 가슴을 안고 오늘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는 국민회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리에서 보시면 왼쪽에 국기가 있습니다. 자, 바로 해주시고,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임시정부 선열들에 대한 공념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율동, 공념. 공념 바로 대국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국가는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차례입니다. 그동안 경과장 복원사업에 집중하다 보니까는 제대로 준비를 못했고, 건물 내부에도 어느 정도 여기 복원이 돼가지고 지금 세 번째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임시정부 환경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왜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냐? 사실상 우리한테는 임시정부 환국이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상 임시정부 환국이 아니라 미군들에 의한 우리 임시정부 요인들의 수송작전이었었습니다. 수송작전. 그 뒤에 있는 이 그림이, 사진이 무엇입니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시는 분? 이거 어딘지 아십니까? 이 사진이? 네? 상해요. 예, 다 여러 가지 말이 다 틀렸고, 우리 이호상 선생님 말씀 상하이 강만 비행장입니다. 여기가. 강만 비행장에 우리 임시정부 요인들이 중경에서 장개석 군의 비행기에 실려서 타고 이 강만 비행장에 45년 11월 5일 날 여기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23일 날 환국을 했는데 11월 5일이면 18일 동안 상하이에 머물렀다는 전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18일 동안 우리 임시정부 요인들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단 네 가지를 미국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첫째 뭘 요구를 했냐?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귀국을 하고 나서부터는 MP, 헌병의 보호를 받지 않겠다. 두 번째, 38이남, 소위 38이남의 치안 유지는 임시정부가 하겠다. 세 번째, 군대를 구성하겠다. 네 번째, 미 군정 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겁니다. 18일 동안을 우리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머물다가 협상이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23일날 들어오는 겁니다. 23일 이게 우리 임시정부 환국의 마지막 사진입니다. 김포공항부터 이 경거장까지 들어오는 사진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있겠지요. 미국에 있습니다.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을 때 임시정부 여인들은 수많은 분들이 인파가 환영 인파가 태극기를 들고 환영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려서 보니까는 동포들은 하나도 없고 미군들 장갑차가 있고 미군들 MP들이 막 서성거리면서 분수를 해가지고 장갑차 6대에 실려가지고 이 김과장에 도착할 시간이 5시 20분 정도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타고 오는 분들은 본인들이 15명 김구선생, 김주석으로 밑에서 우리 이종구령이 오셨는데 이시영 선생 이런 분들 전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실려온 게 경거장입니다. 차에서 내리라고 하니까 꼼꼼하면서 내려오니까 이 경거장이 지금 앞뒤에요. 그래서 그 첫날 밤을 23일날 보냈는데 6시에 하지가 공식 발표를 갖다 지금 경향신문에 건물 쪽에 이제 정동 방송국이 있었는데 여기서 6시에 공식 발표를 갖다 하지가 함으로써 그 소식을 들은 우리 국민들, 동포들이 이 서대문 내거리가 하얗게 쌓이고 그 소식을 이제 들은 우리 광복군 출신들이 전부 경거장을 갖다 150여 명이 둘러싸고 집중을 하고 그리고 전날 밤을 여기서 김구주석, 부주석 김규식 선생, 이시영 국무위원, 여러분 잘 아시는 장준하 선생, 또 며느리 안미생 여사가 2층에서 주무시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 여기 젊은 꼬맹이들이 있는데 아마 이 애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김포공항 사진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경거장에 와가지고 이 모습, 탱크에 장갑차에 실려온 사진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왜 이 과정 설명을 드리냐면은 그 최근자에 김구 청문회라는 책이 나와가지고 김구가 친일파 최상학이로부터 경거장을 헌납받았다. 이게 앞뒤 없이 잘라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김구 선생이 11월 23일 머물고 나서 이 장소는 거의 한 달 내내 이산가족 상봉회장입니다. 수많은 20년 30년 해외에서 독립운동하고 나서 여기 와서 다 만나는 겁니다. 수많은 조항구 선생도 자기 딸을 여기서 만나고 또 우리 윤봉길 이사의 아들도 여기 와서 백범 선생한테 인사를 하러 오고 또 우리 백감 우리 조기만 선생 같은 분들은 아들을 여기서 30년 만에 만나는 겁니다. 근데 너 지금 뭐하냐 아들 보고 그럴까? 예, 제가 지금 김제에서 머슴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 아들이 김제에서 머슴 살고 있다 여기 와서 만나는 겁니다. 3년 7개월 여기서 김구 선생이 계시고 나가지고 돌아가신 다음에 초미의 관심사가 경거장의 운명이었거든요. 경거장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국민들 선거보는 것을 주인으로부터 사가지고 100번 기념관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이 중론이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20만 년 번에 탄압에서 좌절되고 집주인 최장학한테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헌납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김구청문회에서 두 번째 송진으로부터 900만 원을 받았다. 뇌물수수죄다. 이런 식으로 인터넷상에 어마어마하게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흥식이라는 사람이 돈을 여기다 기부하려다가 임시정부에서 거절했고 송진우도 돈을 내려고 했을 때 거절했었습니다. 그 증언자가 지금 일본에 있는 정경모 선생이에요. 정경모 선생 그 내용을 알아요. 왜?
송진우가 돈을 가지고 여기 들어오니까 경호장에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제 안 받아버렸어요. 그걸 이승만 쪽에서 그걸 알아가지고 지금 노발대발했어요. 우리한테 돈을 안 가지고 왜 저 경호장에 돈을 갖다 주느냐 말이에요. 임시정부가 중경에서 해방을 맞으면서 광복을 맞으면서 임시정부 당면 정책이 14가지가 있어요. 친일파 정산이 14번째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900만원 받았다. 요즘 돈은 수십억이다. 이런 식으로 김구청문회에서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김구 선생이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12월 달에 잘 아시다시피 그 경주 최부자라는 분이 있어요. 최부자. 최준 선생이 인사하러 왔어요. 인사하러 갈 때 자기가 여기 와가지고 김구 선생을 만나가지고 좀 물어볼 게 있는데 찾아왔습니다. 오면서 무슨 걱정을 하고 무슨 걱정을 했냐. 백산 안희재 선생이 우리 저 최준 최부자한테 저기 군자금을 독립자금을 많이 얻어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최부자도 백산 안희재 선생을 의심하게 된 거예요. 혹시 배달 사고라도 나지 않았겠냐. 여러 차례 돈을 가져가다 보면은. 그 의심을 하고 여기 들어왔어요. 2층에서 백본 선생님 만나니까 잠보 가져오라 해서 잠보를 보여가지고 그동안 백산 안희재 선생이 준 돈을 갖다 좀 합격해가지고 좀 알려준 거예요. 백산 안희재 선생님 얼굴이 붉어진 거예요. 자기가 최준 씨가 백산 안희재 선생한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경로장 앞바닥에서 백산 안희재 선생이 경남 의령 출신이거든요. 경남 땅을 향해서 계속 통곡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 김구 청문회라는 책에 나와가지고 이 책의 내용이 김구 선생이나 임시정을 갖다가 가지고 엄청난 공격을 해야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김구 선생이 윤봉길 의사가 하고 이봉창 의사가 죽는 사형당하는 순간까지 이봉창, 윤봉길 의사는 김구 선생이라는 존재를 몰랐다는 거예요. 김구 청문회 책이 들었습니다. 또 세 번째, 안되는 김구의 부하였다. 이런 제목으로 또 지금 글을 써냈습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 이 책이 지금 이승만 진영, 뉴라이트 진영, 서북청년단 등등등등해서 필독서가 돼가지고 있는 겁니다. 필독서가. 제가 서북청년단 고소를 했는데 서북청년단 측에서 맞고소를 했는 거 보면 고소장 내용을 보니까는 이 김구 청문회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그냥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심각한 문제가 28일날 이달 다음 주 28일날 서북청년단이 공식 출범을 합니다. 출범을 해서 첫 사업이 뭐냐? 대북 풍선 보내는데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이나 진보단체에서 가서 막고 할 때는 그 제압을 하겠다고. 그 제압에는 폭력이 수반되는 겁니다. 그게 첫 사업입니다. 서북청년단의 사업. 그런데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사회도 마찬가지고 전부 모른 척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의지를 좀 밝히고 앞으로 제 입장에서는 법률적으로도 서북청년단과의 투쟁을 법적 투쟁을 전개해 나가고 한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만일에도 임시정부 한국 이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 이후의 사진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김구 선생이나 우리 저 일진 15명이 들어올 때 그 비행기 안에서 다 촬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포공항에서도 다 촬영이 되어 있고 여기 꼼꼼하지만 여기 다 촬영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아쉬운 우리 역사, 이런 아쉬운 역사를 가지고 우리는 그 법정문에다 임시정부 법정을 있겠다고 번지르르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임시정부의 보통을 이 나라가 지금 계승하고 있는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분들은 하신 말씀들이 많은데 저는 이걸로 인사 말씀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백범 선생님의 백범이라는 거는 백정필부의 준말이라고, 백정필부의 준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오늘 이 행사의 주체이십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저희가 이분의 말씀을 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당 선생님의 자손이시기도 하고요. 이 항일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이 도와주시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님 좀 나와서 인사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백범 선생의 68주기 우리 함께 기억하는 때입니다. 저 큰 광화문 사거리에서 하는 것도 부족할 것 같은데 이곳에서 이렇게 조촐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경교장은 우리 품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큰 다행입니다. 경교장 보건범 민족추진위원회 큰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큰 동의를 했고 그래도 이렇게 번듯한 우리 김구 선생의 혼이 우리 곁에 있을 수 있게 하는 것만 해도 정말 큰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만 해도 여기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추위에 있었던 기억도 납니다. 늦게나마 김규 선생 우리가 이렇게 모시게 된 것만 해도 좀 다행이다. 그러나 바깥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가 서울시에서는 노력해서 이렇게 좋은 공간을 마련했는데 그와 또 다른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 좀 우리 주변을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그 이인호라는 분이 공영방송 이사장이 됐습니다. 그분이 모국단에 아주 총책을 했던 분의 손녀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뉴라이트라는 세력으로 저 멀리 가버렸는데 사실 그분이 그러기 전에는 저 서울대학 국립서울대학에서 러시아사 강의를 할 때에는 꼭 그렇게 그런 입장을 취하는 기억은 없습니다만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 공영방송 이사장이 박근혜 정부에서 됐고 김구 선생님을 건국에 도움을 주는 바는 없다라는 마음을 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참 너무 어이없는 그런 발언을 우리가 아연했던 그리고 또 한참 그에 대해서 논쟁도 하고 규탄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버젓한 러시아사를 전공했고 국립서울대학 교수를 했고 또 지금 공영방송의 버젓한 이사장이라는 분이 공식적인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이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 앞에 이렇게 목도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현실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서북청년단 재건이 바로 서북청년단의 연호를 둔 안두희라는 그 저격범이 바로 우리 김구 선생을 이 땅에서 암살함으로써 스스로 정의의 사도라고 외쳤던 그 안두희의 바로 그 조직적 기반이 서북청년단입니다. 방공 구단체이고 공식적인 네이버나 이런 데 소개한 것도 그렇게 객관적으로 쓸 수 없는 참 부정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은 우리 분단의 아픔과 분단 속에 배태된 기형아로 역사적 평가가 됐던 그런 서북청년단이 버젓이 여권의 일각에 큰 지원을 받고 재건되고 또 회자되고 SNS에 지지되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결성되고 또 드디어 우리 여기 백범사상 실천운동연합과 논쟁을 하자고 하면서 대거리를 하고 달려드는 세력의
하나의 모습들이 우리 눈앞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요새 헤이트 스피치라고 그래가지고요. 증오하는 언어들, 일본의 우익이 아베 정권에 활용되면서 제특이라는 말이 제1동포 특권화 저지운동위원회인가 뭐 그렇습니다. 긴데 그 제특 그렇게 하는데 그 제특이 사용하는 언어들 거기 일본에 같이 일본이 돼서 살아가는 제1동포에 대해서 지도주의자 뭐 이런 뿐 아니고 그 증오 언어들 유산 이미 일부 보수 부모가 되면서 그것이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일본의 10년의 일본의 그 침체 일본과 어찌 보면은 그것을 따라가는 듯하죠. 부부 출신의 우파 출신의 과거 독재 보수의 기반을 둔 대통령 정부 하에서 준동하고 있는 그들의 언어들은 어찌 그렇게 예전에 친일과 범일과 만국 평화를 표방하고 있는 일본 중심의 군국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들과 똑같이 닮아가면서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서는 그들이 점점 힘을 얻어가고 그들의 일파는 화문에서 폭식을 하거나 울부짖고 사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롱하고 그들이 힘을 얻어 논리를 만들고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서 드디어 백범 선생의 영역에까지 공식적으로 침범에 들어오고 그것을 가지고 떳떳하게 의사의 이론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사회적 풍조에 대해서 경구장 이곳에 모이신 우국의 어르신 또 젊은이들은 바로 이 경로자 한 곳에 우리가 지킴으로써 이 사회의 새로운 일에 대한 낙방, 새로운 일에 대한 계획을 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점점 더 조여들고 점점 더 영역에 침범해 들어오는 너무나도 당연히 이 민족사회에 있어서 지켜나가야 될 그런 기본적, 근본적, 아주 보편적 가치마저도 뒤져버리는 그들의 논리들이 바로 김구 선생의 주기의 새로운 본령, 새로운 중심의 적으로 독버섯을 좀 투어하고 있다는 것을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심각하고 너무 또 진지하신 것 같습니다. 벌써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 백범일지에서 보여주는 우리 김구 선생님의 애국에 대한 우리의 신념, 정말 그 본인이 추구했던 것은 독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분단과 단정을 반대해서 진정한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과 번영을 대한민국의 해방을 바랬다라고 하는 김구 선생의 그 분명한 뜻을 우리가 오늘 익히고 새기고 다시 확인해서 그걸 중심으로 무장해 나가고 정말 반도처럼 폭도처럼 백색처럼 바로 새로운 테러에 대한 준비를 하는 그들처럼 몰려들어오는 부자들의 무리, 폭도들의 무리, 새로운 반역사의 무리에 대해서 우리가 재무장을 새로운 마음의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좀 심각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구 선생님의 일생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으로 무장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오늘 18주기에 김구 선생님께서 보여주시는, 알려주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마음을 또 다시 한번 다시 되새겨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빛내주시려고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기념식이 아닙니다. 지금 이 해방 이후 수십만 명을 양민을 학살했던 이 서북청년단이 김구 선생님을 김일성의 꼭두각시라고 하는 망언을 했었던 것, 또 KBS 이사장인 이인호가 김구 선생님이 독립을 위해서 한 공로가 없다는 이런 망언을 했었던 것, 또 이들이 지금 양심적이고 또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해하려고 지금 28일날 창립 발대식을 합니다. 이 서북청년단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구원 하나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구속하라 네 글자를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국단체, 테러단체, 서북청년단을 검찰은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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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매국단체, 테러단체, 서북청년단을 검찰은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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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그리고 이 교교장하고는 참 인연이 깊으신 또 선생님이 한 분 또 오셨습니다. 이분 선생님 얘기를 좀 오늘은 들었고, 오늘 이 임시정부 환국이 어떤 날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원구 성공회대 한원구선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날이 됐습니다. 콘이 왔는지 육신이 왔는지 모든 그런 날이 됐습니다. 국민들이 정당하게 독립투사들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냥 비밀리에 죄를 진 사람이 그것으로 듯이 그렇게 왔습니다. 해방이 도둑질을 받듯이 또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어두운 경기장에 오셨다가 저 여기서 이렇게 가슴 아프게 떠나가셨습니다. 이곳이 정말 뜻깊은 곳이죠. 우리가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 게 감개무량 겁니다. 김일성 선생님께서 정말 충성을 힘들고 또 서울시를 열심히 싸우셔서 이 공간을 간신히 지켜내셨습니다. 이곳은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입니다. 임시정부 청사를 본다고 중국으로 가는 사람들 많은데 정작 이 경교장을 와보지 않은 사람들 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범 선생님이 돌아가신 곳이고, 그리고 또 아까 사진들이 나왔습니다만 그 백범 선생님께서 남북 협상을 위해서 출발하신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통일운동의 출발점이기도 한 그런 뜻깊은 곳입니다. 이런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모인 곳은 그런 뜻깊은 곳을 해내기에 앞서서 백범을 모욕하고 있는 그런 이 단체들, 개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에 그것을 규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김창룡이가 백범을 암살한 친모 책임자였죠. 근데 김창룡이가 암살 후에 안두희를 만난 다음에 안두희가 표고한 말, 아마 우리 김일성 선생님께서 직접 하는 얘기를 받아내셨습니다만, 김창룡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창룡이가 안의사 수고했어 그랬답니다. 즉 누가 안의사입니까? 지금 서북청년단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백범, 서북청년단과 안두희가 백범을 처단한 게 의거다. 의사는 의거를 한 사람이 의사겠죠. 누가 안의사입니까? 지금 우리 이 역사 논쟁, 뉴라이트들, 일베들, 그리고 또 지금 이 정권,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그 세력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안의사를, 안두희를 안의사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근이 아니라 안의사가
안두희가 안의사가 되어가고 있는 이 현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역사 논쟁의 끝자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창룡이 백범왕상을 주범인 안두희의 잠수했던 김창룡이가 지금 어디 누워 있습니까? 대전 국립현충원에 누워 있어요.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박나걸 여사의 묘소가 있어요. 백범을 죽인 놈하고 백범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백범의 어머님하고 같이 국립현충원에 누워있는 게 우리의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어디서 어떻게 받아잡아야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 정부에서 작전지휘권을 환수하는 문제를 무기형게 한다고 했습니다. 임시정부의 광복군은 작전지휘권이 있었을까요? 광복군은 중국 땅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돈을 내고 중국 정부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훈련시켜주고 그리고 중국 땅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복군 작전지휘권 누가 갖고 있었을까요?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군사위원회가 꼭 쥐고 있었습니다. 국외 준승이라는 걸 만들어놓고 광복군의 행동을 옥죄했죠.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중국 땅에서 활동하는 이국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훈련하고 지원시켜주시면 그 광복군이 국내에 들어와서 조선 국내에 들어와서 활동한다면 몰라도 중국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는 그 작전지휘권을 중국 정부가 가지려고 했던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임시정부 요인들, 임시정부의 여러 선생님들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백범 선생님 그리고 외교부장이었던 조사원 선생님 국회 의정원에 가서 굉장히 많이 탁달을 당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 처지가 공공해도 그렇지 군사주권 그렇게 남의 나라에다 맡겨놓을 수가 있는 이거 광복군 이건 오히려 독립운동을 말살하는 기회다. 독립운동의 해가 된다. 반드시 찾아야 한다. 그래갖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3년이 넘게 끈질긴 교섭을 한 결과 작전지휘권을 찾아왔습니다. 남의 땅에서 활동하는 군대가 작전지휘권을 찾아왔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손님인 미군에게 작전지휘권을 맡겨놓고 그거 벌써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60년이 넘게 지났는데 그 작전지휘권을 찾아보자고 했더니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걸 중국 좌빨리라고 부릅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의 땅에서 작전지휘권을 되찾았던 그 임시정부를 이 법통을 계승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그거 너무나 뻔뻔한 짓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들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백범의 모욕을 당해서 우리가 비탄하러 모였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맹자에 나오는 얘기죠. 그 모욕이 나로부터 먼저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백범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모욕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처절하게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행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 앞에 나왔었던 이종걸 의원의 할아버지이신 우당 이회용 선생을 기리는 전시회가 여기서 바로 한 5분쯤 내려가면 중명전이 있죠. 정동길 따라서 쭉 내려가면 정동극장 옆으로 중명전인데 거기서 지난 11월 17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11월 17일이 우당 선생님의 기일이고 순국 선열의 날로 지정되어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왜 순국 선열의 날로 됐느냐. 우당 선생의 기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을사득약, 흔히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하는 그 조약이 강제로 맺어진 날이 바로 7월 17일입니다. 그곳에 맺어진 장소가 바로 중명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헤이그 밀사 사건, 그 돌아오지 않는 밀사를 보내기로 했던 곳이 바로 중명전이고 헤이그 밀사 사건의 숨은 주역이 우당 이회용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을 모시는 전시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꼭 가보실까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12월 19일 날 저녁 7시에 여기서 다시 모였습니다. 여기서 그날에 윤봉길 의사가 처형을 당하신 날입니다. 윤봉길 의사가 처형을 당했던 날이고 정말로 가슴 아프게 2년 전에 우리 국민들이 그 선택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정선거, 온갖 부정선거의 결과 박근혜가 당선된 날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당선 2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어떤 각오로 백법을 기리고 임시정부의 뜻을 받들고 그리고 지금 그분들은 뜻을 이어서 민주화를 이어나가야 할 것인지 자기들 가지는 그런 그 토크 콘서트를 준비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들은 전부 다 모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날 다시 뵙고 우리가 오늘 하루로서 꼭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년에 또 어떻게 계속해서 싸울 것인가 그것을 가지는 자기를 가질 것을 기약하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이 현 시국과 이 힘든 상황을 여러 가지 얘기해 주시면서 두 가지 행사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는 무당 선생님에 대한 그 행사, 중명전에서 하는 것. 또 하나는 다음 달 19일입니다. 윤봉길 의사께서 돌아가신 날 여기서 경기장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도 또 다시 많은 분들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여기 보면 임시정부를 굉장히 폄하하는 그 이인호라는 이 인간이 KBS 이사장인데요. 이 사람을 또 가만히 놔둘 수는 없겠습니다. 보호 한번 하고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범과 임시정부 비방하는 이인호는 제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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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여기 참 보면 의미 있는 분이 와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차이석 국무위원님의 아들 최홍조 선생님께서 오늘 여기 와주셨어요. 오늘 좋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차영조입니다. 오늘 임시정부 환국원 날이라면은 우리로서는 경축을 하고 화려한 분위기에서 좀 모여서 기념식을 해야 되는데 우울한 이런 분위기에서 만나게 됨을 무척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저를 잠깐 소개하면 저와 김구 선생님과의 관계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제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은 임시정부의 주석,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라고 하죠. 대외적이나 지도자시고 임시정부를 이끌어가는 기획, 진행, 기록을 맡는 국무위원이 계셨는데 그분의 직책은 비서장입니다. 중국에서는 비서장은 굉장히 직위를 크게 보는데 임시정부의 비서장을 하신 차리석 선생님이 제 손친인데 백범의 아들 김순 선생은 지금 90이 넘었죠. 저는 이제 70 됐습니다. 백범과 제 아버님 나이는 3살 차이에요. 그럼 내가 할아버지 뻘되는 아버지를 두었는데 그 이유는 제 아버님이 백오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옥고를 치르고 3.1 운동이 난 뒤에 같은 해에 백범하고 임정부로 망명을 하셔서 백범 선생님은 가족과 같이 이렇게 기거도 하고 헤어지기도 했지만 제 선지는 오로지 혼자서 홀로 망명 생활을 하시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1942년 제 아버님이 62일 때 백범이 그런 연유를 해가지고 제 어머니 젊은 여자를 중매를 해서 제가 2년 후인 44년에 태어났으니까는 한국이 69년이죠. 제가 딱 1년 전에 태어나서 70세가 됐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님이 64인데 지금도 64세 첫 자식 낳았다고 그러면은 난리 날 텐데 그때 백 없고 돈 없고 권력 없는 그 시절에 망명지에서 제가 그야말로 옛날 하루아침가 첫 남자에서 백범과 임정요인들 어르신들이 제 아명을 천복, 하늘천 복복자. 이 늙은이가 아들을 봤으니까는 하늘에서 복이다 해서 이렇게
즐거워하시면서 증언에 의하면은 우리 아버님이 토교라는 우리 한전에 일주일마다 한 번 오시는데 와서는 저를 안고는 울어도 애를 얼리지를 못했대요. 혼자서 울어도 그래서 저 할아버지 저러다 미치겠다고 지금 생전하신 분이 그런 농담도 하셨는데 제 아버님이 홀로망명하셔서 그때 당시 62일 때 우리 어머니가 32이었었습니다. 아니 난 결혼하겠다고 배포면 못했을 거예요. 있는데 제 어머님도 의지에서 살다가 자기 남편하고 같이 임정부를 찾아가다가 단동에서 일경에 잡혀서 남편은 잡혀가가지고 어머니가 말씀해 들으니까 24시간을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걸 봐서 아 이건 일이 틀렸구나 해서 포기하고 그냥 서안까지 가가지고 광복군 기재서 만나가지고 데려간 아기를 잘 보살피는 걸 보고 백범이 가만 보니까 여자가 괜찮으니까 뒤에 어머니를 불러가지고 당신이 남편하고 임정부 찾아서 동문군대로 오다가 남편이 이렇게 왔는데 지금 여자가 아기 데리고 뭐라고 그러냐 저 동암 선생님이 홀로 지금 30년 가까이 지금 망명생활하고 계시는데 저분 도와드리는 것도 독립운동이니 저분과 결혼해서 좀 도와드리면 어떻겠냐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때 당시 백범이 그래도 그런 말씀 하시는데 뭐 그 사람 지금 말로는 뭐 돈이 얼마나 있어요 나이가 너무 많잖아요 뭐 나 어떻게 이 따질 처지니까 그러니까 예 하고 어머니가 승낙하셔서 제시일기라는 우리 독립운동가의 일기가 있는데 제시일기에 보면은 그 들어가신 토교로 가신 시간 날짜와 시간까지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런 연유로 해서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를 또 한 분 갖고 있는 게 제 차기 선생님은 제 혈통이 아버님이고 저를 낳게 해주고 태어나게 해주신 백범을 난 지금까지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범으로 말미암아서 태어났고 또 조창원에 가면은 제 아버님 묘소가 있는데 백범이 때문에 제가 태어났고 백범은 제 선친은 11월 24일 귀국했는데 제 선친께서 안타까운 게 8월 15일 날 광복되고 9월 9일 날 중국 임정부 귀국 준비했으나 과로로 가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계산해보니까 광복되고 24일 더 사셨더라고. 그래서 애국지사가 된 여러만 호칭된 제가 지금 그러니까 백범이 굉장히 자기가 주석을 하는데 기획, 진행, 기록을 하던 동지가 같이 귀국을 못했으니까 오셔가지고는 제일 안타까워서 자 백범의 선생님의 어머니, 부인, 아들을 당연히 혈통이가 모셔오는데 독립운동 하시다가 중국에 돌아가신 분이 참 많지만은 기강에서 돌아가신 선배이신 서고 이동영 선생, 중경에서 귀국준비하다가 돌아가신 지 선생 차리 선생 두 분을 같이 모셔오라 해서 김씨가 아들이 다 모셔와서 두 분을 조창공에 안장에 하고 옆에다가 헌면을 하나 만들어놓고 나 죽으면은 여기다 묻어달라 하는 유언을 하셨는데 백범이 그 말씀하시는 헌면을 하나 지 선친묘 인정유인묘역에 하나 만들었는데 서고 이동영 선생, 제 선진 동암 선생하고 두 분을 9월 21일 날 그것도 9월달에 안장을 했는데 한 달 후에 청사 조성환 선생님이 돌아가셔서 그 자리에다가 백번이 들어가실 자리에다가 안장을 하고 1년 후에 아까 말하던 안두이가 아니라 이승만 있죠. 그놈들 손대에서 돌아가셔가지고 홀로 좀 따라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연을 해서 저는 이런 사이인데 지금
대다수의 많은 우리 국민 중에 한 사람이 저 여러분이 우리 독립운동 선열을 모독하는 이런 세월이 왔을 때 제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줄여버릴 게 아니라 한가를 하고 목숨을 바쳐서 우리 선열들은 목숨을 바쳐서 조국 광복을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그 자식들은 그 조상의 유언을 망가고 모독하고 하는 것을 멀쩡히 보고만 있는 이게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똑똑한 후예라면은 목숨 바쳐서 한거해야 되고 제일 쉬운 활봉이라도 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 용기가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죽어야 되고 있는 이 자체가 저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가 독립운동하신 분이 수십만 명이 되겠지만은 지금 정부라는 것들이 인정해서 선받으신 분이 한 13,000명 되고 그 중에 유족이 대표가 한 7,000여 명이 됐는데요. 우리 유족끼리도 강 건너 불보듯 하고 그저 15일 되면 연금이나 잘 들어왔나 하고 통장이나 쳐다보고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여러분들 볼 때 부끄럽게 이럴 게 없습니다. 제가 용기가 없고 작은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목소리 부지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어려운 일 죽어서 영원히 있다면 아버님 독립운동 선열들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자, 이건 농담입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러분 부끄럽습니다. 차려혁 선생님의 아드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참 정작 이 가장 열심히 나서 주셔야 할 그 백범 선생님의 아드님 및 후손분들을 참 답답한 마음이 아니라 좀 알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상한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이 행사는 지금 현재 이 친일파 매국 도장에 지금 점령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 정세에 대한 규탄 대회고요. 지금부터 이것에 대해서 가슴이 답답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오늘 여기를 보면 양심적인 국회의원도 계십니다. 양심적인 학자님도 계십니다. 또 양심적인 애국지사의 후손도 있습니다. 또 이 경교장을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도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하실 분은 좀 나와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서울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분 있으시죠? 나와서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저희 경교장 복원 추진위원이신데요.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이 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신보섭 씨. 아니, 지금도 하고 얘기하고 싶대요. 하고 할 말이 있다고. 안녕하십니까. 제가 머리가 좋지 않아서 밤새 집에서 좀 생각을 해서 적어왔습니다. 친일파 후손들이 특세를 함으로써 민족혼이 죽고 부정대선이 저질러짐으로써 민주혼이 죽고 나약한 민중들이 저항을 포기함으로써 자유혼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이고 장차 미래를 내다보면 더욱 비판적입니다. 백범 선생의 육신을 죽였던 세력들이 뻔뻔하게도 살아남아 이제는 정신마저 죽이려 하고 있고 과거 안도위는 정의봉으로 저희가 반대를 했는데 오늘날 KBS 이사장 이인호라는 정신나간 노인네는 어떤 의인이 있어서 움직을 하겠습니까?
임시정부 한국 69주년이라 더욱 통탄스러운 마음에 솟구치는 질문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규탄대회 이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저 무도한 친일 세력을 역사의 단체에서 축출하고 대한민국을 독립투사 후손들의 나라로 만들 방안이 있습니까? 또는 대책을 찾아보려고 애들을 쓰셨습니까? 친일파들의 망발이 있었으니 그저 모이고 그저 규탄하고 그저 그렇게 굴종하는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저들이 저지르는 망언과 망동은 일시적이거나 돌발적인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한 나라 한 땅에 그냥 함께 살 수 없는 독립군과 간도 특설대의 운명의 대결과 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친일 세력을 박멸하고 민족혼을 되살려야 됩니다. 이 나라에서 부정 대선을 응징하고 민주혼을 살려야 합니다. 이 민중의 굴하지 않는 저항으로 자유혼을 살려야 합니다. 그 책임은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있습니다. 100번 김구 선생님을 입에 올린 만큼 또는 그 뜻을 가슴에 담았던 만큼 철저하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100번의 정신을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지난 18대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것 정녕 모르십니까? 일개 시민들은 매주 모여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내 조국에서 사라져가는 정의와 생식을 되찾고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종이라는 시민은 선거 정의를 울부짖으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분신 한거를 하기도 하였고, 또 어떤 시민은 저들이 덮어씌운 말도 안 되는 제목으로 2년이라는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이 2년의 옥살이를 해야 한다면 부정대선을 저지른 박근혜는 국법을 물랑케 한 죄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불법으로 청와대를 찬탈한 박근혜를 응징하지 못한다면 오늘의 이런 규탄 대회는 내일도 해야 되고 다음 달에도 해야 되고 내년에도 해야 됩니다. 이런 행위마저도 아무런 의미 없는 우리들만의 신사탄의 자리로 치부되고 말 것입니다. 박근혜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만주에서 독립군을 토벌하던 닭깎이 마사오 친일파의 딸입니다. 그리고 또 총과 탱크로 청와대를 점령했던 독재자 박정희의 딸입니다. 그러한 혈통을 가진 자가 청와대를 불법으로 찬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애써 묵인하고 방조하며 부정선거라고 단 한마디도 그 누구도 정치인도 지식인도 아무도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은 친일 반역 독재자의 딸이 부정한 방법으로 청와대를 찬탈을 했어도 그 누구 하나 정의로운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들은 당연히 자신의 친일 역사를 왜곡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오늘날에 이르러 김구 선생님을 모독을 하는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선거 정의가 무너지고 상식을 되찾지 못하는 민주국가에서는 역사도 왜곡되고 민주시민들의 자존감도 철저하게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부정선거로 청와대를 찬탈한 박근혜를 응징하고 그것을 시작으로 내 조국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친일파를 늦었지만 이제라도 처단을 하는 물꼬를 터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김구와 장준환 독립군의 후손이지 친일파 후손들이 아닙니다. 그리 못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임시정부 요인들께서 미 군정의 장갑차를 타고 피난민처럼 몰래 항복해야 했던 그 슬픈 역사가 다시 되풀이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우리 아이들이 다시 친일 세력에 고개를 숙이며 사는 치욕을 당할 것입니다. 친일파는 용서할 수 있지만 참회하고 반성하지 않는 친일파는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친일 세력 응징책을 도출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2014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의롭고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다 필요 없습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정당당하게 민주시민으로서 명령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이 8글자를 여러분들께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겁먹지 않고 외칠 때
김구 선생님의 위기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다시 온 국민들의 마음에 되새겨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이 8글자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이 8글자가 2014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선인 독립군 부대를 토벌하러 갖고 다니던 특수부대가 간도특설대입니다. 이 간도특설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로 다카키 마사오, 백선영, 그 다음에 또 하나 김일환입니다. 근데 이들의 자손들이 그대로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금 간도특설대의 후손들에 의해서 점령당한 겁니다. 옳소! 맞습니다. 이런 이 가슴 아픈 현실에 대해서 울분이 쌓이거나 답답하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은 나와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윤성길입니다. 저는 그 한민족운동단체나 연합단체 사무총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수고 많으신 우리 김인수 선생님, 이종호 의원님, 우리 또 존경하는 우리 한웅구 우리 그 교수님, 또 우리 차 선배님 모든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입니다. 좀 그래도 젊은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잘 싸우지 못해서 그 안에 또 미련해서 낙태해서 이런 결과를 빚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천절 금년에 저희들이 남북 공동 행사하느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평양에서 남북하게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 민족의 통일이 없는 임정의 완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되고 모든 민족운동도 근본 목적이 통일로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 민족운동은 그만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취미운동 비슷하게 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목숨을 걸고 우리가 가야 될 때라고 보고요. 특히 저희들이 임시정부의 법통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또 건국절 문제를 가지고 새누리당에서 60명이 법안 발의를 다시 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지만 7년 전에 저희들이 MB정부와 싸워서 추석 전날 9월 12일 날 법안을 철회를 시켰는데 다시 이런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제 더 이상 밀려갈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8.15 건국절 반대하고 임정을 지키고 광복절을 수호하자는 운동을 저희들이 조직을 하고 있으면서 종교계 어르신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종교계가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난주 설득을 해서 내주 수요일날 광복회장님을 비롯한 독립운동 중요 단체장님들과 종교계 어르신들, 그러니까 천도교 대종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가 이 싸움에 동참하기로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만의 운동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선을 넓히고 연대연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는 우리끼리만이 아니고 함께하지 않았던 중도적인 많은 분들, 그들의 마음속에 끓고 있지만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늘 우리만 해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끝내고 종교계와 더불어 모든 중도 세력들을 통합해서 민족의 통일의 길, 그리고 임정의 법통, 정통성 지키고 김구 선생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싸움의 중심에 8.15 건국절을 만드는 그 세력의 핵심 중에 누가 한 명은 누구냐? 권영애 전 안구부장입니다. 최종적인 건 뭡니까?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광복회도 해체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광복회에 찾아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광복회는 뭘 하고 있습니까? 정부 예산 내품받아서 독립운동의 정신을 버렸기 때문에 광복회가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복회를 미워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분들을 받들고 함께 모시면서 나아가는 데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에 건국절 1차 실무적인 그 연대회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먼저 이렇게 보고 드린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기회에 다시 우리 모든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들, 어르신들,
그리고 동지들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김에 행사 안내를 제가 마저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12월 19일 날 저희 경교장에서 토크쇼가 있습니다. 근데 이 12월 19일은 윤봉길 의사의 순국 날이시기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와대를 점거하고 있는 불법 정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이 선관위 중앙선관위 선거무효소송인단이 재판을 제기했죠. 그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이 있고요. 이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2시에 12월 19일 날. 그리고 4시에 강남역 8번 출구에서 집회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2월 19일 2시하고 4시, 2시에는 대법원 앞에 기자회견이 있고요. 4시에는 집회를 하신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현재 이 박근혜 정권은 부정선거를 통한 불법 정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프고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좀 어르신 알고 그게 후손들이 계시네요. 저도 박수 한번. 배손이지만 저희 외할아버지를 자랑하려고 나왔습니다. 우리 외할아버지께서는 영훈영을 교회에 그래서 백간이라고 이 배우자하고 자시고 또 그분은 한국에서 36년간의 견해로 나왔어요. 아마 대한민국이 몇 집이 안 된다고 그래요. 견해하는 분이 그러한 분이 저희 외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마이크를 잡는 것은 명박 시절에 700일을 갖다가 싸우고 하루도 뛰지 않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아마 또 박근혜하고 싸우는 지가 아마 500이 한 20일이 가지고 갔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지금 말로 하는 독립운동, 말로 하는 민주주의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요 이제 저 80이 넘어서 죽을 근역을 보고 되거든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이것들이 내놓지를 않아요. 일제 그놈들이 잔인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갖다가 모든 것을 무시해요. 우리 대법원에 소송한 것이 지금 180금을 해결해야 하는데 아직도 해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의원님 계셔서 대단히 미안한 말씀인데 나 김한길이 세번 터잡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러고 누구야? 문재인? 장규나 장례식 때 조금 우리 싸우고 있다. 좀 국회에서 입 좀 열어라. 아무도 대답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 현재 정치인이 여기 계셔서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정치인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일어나야 돼요. 뭐다 여러분들은 말이야 누가 정치인이 해줄 것이다. 지금 정치인이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부정선거 130인이면요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힘이에요. 60명 70명 갖고도 싸웠어요. 130명 힘이 없답니다. 의원들이 이거 도대체 제일 부정 제일 나쁜 행동 제일 불법으로 선거 된 사람을 그대로 우리가 놔두고 한다면 이건 도대체 우리는 이 후손들에게 앞으로 얼굴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만주 벌판 또 한자로 상위에서 우리 김구 선생 여기서 주석이라고 싶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쫓겨서 다니면서 지대로 밥도 못 자시고 지대로 행동도 못하고 어디 가장없어 되겠어요. 병장없어 되고 그래서도 우리들이 지금 현재 그 못된 놈들의 후예들이 많으며 그 못된 놈들이 지금 세상을 점령해갖고 우리를 갖다가 뭐라고 지금 모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매일 구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국민, 우리 나라가 국민이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들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을 나서달라고 나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들이 하는 것 조금 꼭 같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예, 지금 현 시국에 대해서 현 시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 앞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얘기하시고 싶은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여기에 김구 주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전 국민이 김구 선생이라 그러지 말고 김구 주석님이라고 말씀하셔야 되고요. 또 이시영 선생이라 그러지 말고 이시영 부통령이라고 해야 되고요. 제가 제 생각인데 그렇게 했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 이상용 선생이라든지 그러지 말고 이상용 국무령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우리 자신부터 그 마음에 준비가 돼야만 자들하고 싸울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우리 독립운동이 왜 그렇게 부드러운 말을 합니까? 그거는 독립운동이라 독립투쟁입니다. 독립운동이 좋습니까? 독립투쟁이 좋습니까? 3.1운동 수십 년을 갖다가 전 국민이 3.1운동 하는데 왜 그게 3.1운동입니까? 우리는 운동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운동회를 생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3.1 항쟁입니다. 그 말 똑바로 우리가 그래야 좀 더 힘차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슴 아픈 것은 여기에서 오늘 와서 김구 청문회라는 책이 있는 걸 그걸 여기서 거론했는데 김구 청문회라는 건 김구를 있는 사실대로 김구 주석을 있는 사실대로 기술을 한 게 아니고 여기서 들어보니까 김구 주석에 대해 가지고 왜곡해서 썼다는 그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쓴 것이 뭐 저쪽에서 쓴다고 그러면은 제가 가슴이 아프겠는데 그 책을 쓴 김상구 선생님은 우리 쪽입니다. 우리 쪽에서 열심히 그 민주화 투쟁도 하고 참으로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런 책을 썼다는 게 무척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그 김상구 선생한테 어떤 자리에서 그 김구 주석이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또 두 번째로는 우리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자주와 평화와 통일인데 그 김구 청문회라는 책이 우리 자주와 평화와 통일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안 그러면 얼마나 그 손해를 끼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자세히 말 안 하고 그날 제가 들은 거는 그 김상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책을 갖다가 정리화해 그걸 이 책으로 해가지고 정리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여기는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리화가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 노름입니다. 어쨌든 투표를 해가지고 어디부터 말만 끌어모아서 이기는 겁니다. 아무래도 어떤 한 사람 10명 보다가 어디부터 100명이 더 이기는 이런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김구 청문회를 우리 책에 김상구 선생님이 썼다는 데 대해서 무척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사전에 그런 걸 알아가지고 어떻게 조율을 하지 못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떠나왔습니다. 김구 청문회 관련해가지고 저희도 개인적으로도 사실 그 책이 출판되는 상황을 몰랐습니다. 모르고 제가 만약에 바꿔서 김상구 씨였다면은 김상구 씨가 저를 한번 보자든지 연락하든지 해야 되는 게 도리였습니다. 앞뒤 잘라가지고 경거장 친일파 최창학이한테 헌납받았다. 송진호한테 900만 원 받았다. 김연수한테 얼마 받았다. 막 이런 식으로만 몰아붙이고 네?
제가 알기로는 임시정부가 23일 날 한국을 해가지고 근 한 달 정도가 소위 말하는 임시정부가 대단히 인기가 좋았던 시절이거든요. 그 한 달 기간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임시정부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민간에서 애국 성금 이 기부 모임도 만들어지고 또 송진우도 돈을 가지고 왔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은 백범 김무선생이 혼자서 주머니를 이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를 들 수가 없습니다. 왜? 조항보 선생이라는 재무부장이 계셨어요. 임시정부가 여기 이 경거장에서 국자 1호 2호 해가지고 포고령까지 해가지고 총파업 선언할 때까지 임시정부가 작동을 했습니다. 김무선생이 개인적으로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헌납이라면 뭡니까? 헌납이라면 이 경거장 자체가 최창항으로부터 김무선생한테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의미예요. 헌납이라면. 그런데 제가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니고 예.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게. 근데 그 책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상당히 그 책이 공격적입니다. 그리고 관점인데 김상구 씨가 보는 관점이 지금 현재 거의 보면은 몽양선생이나 건준의 정통성과 근원을 두고 있어요. 대한민국 근원을. 그래서 거기다 강종구 교수 같은 분들도 추천사를 쓰고 박노자 같은 분들 추천사를 썼는데 예. 아까 우리 한원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광복군 자체가 중국에서 작전지휘권 초기에는 중국 국민당 정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44년이죠. 교수님 44년에 작전지휘권을 갖다 임시정부에서 확보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싹 빼고 그 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구청군에도 그 부분을 싹 빼고 광복군 작전지휘권 없다. 지금 대한민국 작전지휘권은 이렇게 같이 맞비교를 해놨어요. 맞비교. 그리고 안두희는 김구의 부하였었다. 안두희가 이 김구 선생을 갖다가 암살하는 과정은 근 1년 넘게, 근 2년 정도부터 준비되고 모의되고 했던 아주 교묘한 그런 어떤 그 각본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김학규 장군, 광복군 3지대장이었던 김학규 장군하고 안두희가 접근해가지고 이분이 그분한테 접근해가지고 비밀 당원이라는 원서를 쓰고 접근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서북정인단 재건이고 사건의 증거로 제출했지만은 95년도에 강신옥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백범 암살 진상 소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만든 보고서가 있습니다. 30만 2쪽 돼요. 거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런 부분들이 아까 잘 지적을 하셨는데 외부도 외부지만 우리가 5년 김대중 노무현 정권 5년 10년에 뭘 했는지 몰라요. 제가 김구 선생 암살 사건도 진실화위원회에다 제출을 했었어요. 진실한 했는데도 조사는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민주정부 10년보다도 네. 여기서는 네. 그게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고 안방에 시어머니 말이 옳고 여기에 오면은 네. 그 선생님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또 김상무 선생 같다고 김상무 그 책이 그거다 진실하고 많은 국민들 그렇게 믿을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근데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게 진실이라는 거, 어느 게 가짜라는 거, 그 김상무 선생님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가 지금 오늘 결의문에 여러 부분들이 이제 밝혀지는 건데, 죄송하지만 저는 김상구 씨가 정상적 사고를 가지고 썼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윤봉길 의사의 폭탄 투쟁이나 이런 것은 중국의 학자들까지 다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김구 선생이 이봉창 의사나 윤봉길 의사가 사형이 되는 순간까지 그 윤봉길 의사가 김구 선생을 모른다고 썼지 않습니까? 김상무 선생님한테 항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 항의할 가치도 없고, 우리 결의문에도 없고, 최소한의 예의가 없습니다. 예의가 없고, 그 내용, 제가 임시정부나 김구 선생의 유적지나 흔적지를 갖다가, 여기 우리 차영도 선생님도 계시지만, 전 10여 차례 이상 가봤습니다. 그 당시에 폭탄 던졌던 분들, 폭탄 던질 때 그 당시 어린 나이에 그걸 봤던 사람도 있고, 김구 선생이 하이엔 같은 데서 언덕을 넘어가는 때, 그 보고 있던 사람들
100세가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국민들이 선생님 말씀 듣는 거는 극소수고 그 김구 청문회를 책을 읽는 사람도 대다수인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저는 제가 지금 나서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 그 부분은 사실상에 지금 우리 백범기념사 앞에 백범기념관에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잘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9월 28일부터 서북청년단 재건이가 온 시끄럽게 했을 때 제가 지켜봤어요. 사실상의 명예훼손이라는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후손들이 해야 됩니다. 안 합니다. 아무도 안 합니다. 죄송한 얘기지. 광복회나 이런 관련 단체 성명서 한 장 안 나옵니다. 조국 교수가 트윗에다 좀 날리고 젊은 허지웅이라는 사람과 좀 날리고 했는데 제가 나중에 하도 분해가지고 전 당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후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명예훼손죄 등 모욕이라는 거 갖다가 붙여가지고 지금 고발장을 일단 접수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또 맞고서를 했는데 지금 그 소모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왜 소모적이냐면 한두희가 비밀당원으로 여기 2년 전에 가입을 해가지고 김구 선생이 접근하면서 경고장을 갖다가 부사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그 과정들을 전부 무시하고 그는 내부적으로 김상국 선생은 조율이 돼야 되지 이거 고소하고 하게 되면 우리 편은 그 분열만 처리하고 누가 고소합니까? 고소 저는 안 합니다. 외면하지요. 그냥 외면합니다. 왜 그러냐? 고소할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봉창 의사하고 윤봉길 의사가 돌아가실 때까지 김구라는 사람을 몰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지? 하고만 자꾸 그래서 김구 청문회가 이제 뉴라이트 이승만 쪽에서나 또 이 서북청년단이나 이쪽에서는 하는 이제 필독서가 돼가지고 그 공격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 입에서 안두희가 김구를 차단한 건 의거다라는 말이 나오고 또 지금 한두 명이 아니에요. 김문선한 사람은 이승만이 지지하는 데 가가지고는 광화문에다가 이승만이 동상 세워야 된다고. 박정희 지지하는 데 가서는 박정희 동상 세워야 된다고. 정미용이도 아나운서 출신이 일어나가지고 김구 선생이 김일성 만세 불렀다고. 그 공격이라는 것이 엄청납니다. 지금 김상고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이건 볼 수가 없어요. 떠볼 수가 없어요. 저쪽에서 그러는 거는 안 하는데 우리 편인데 그렇게 일단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편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5.18 유공자하고 민주화 유공자 감옥 몇 번 갔다 왔는데 김상구 씨 잘 모릅니다. 네, 잘 모릅니다. 김상구 씨가 상당히 우리 편에서 열심인데 그래서 그 김상구 부분은 김구 청문회는 우리가 떠들수록 책이나 팔고 난 그 정도로 무시합니다. 네. 무시하고 싶습니다. 네. 무시해야 합니다. 네? 무시해야 해요. 네. 참 가슴 아픈 것 같습니다. 단결해야 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분열되게 되었고요. 또 정말 이 가슴 아프게 진실을 얘기를 하고 같이 해야 될 분들과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한 분만 짧게 좀 해주세요. 예, 우리가 짧게. 네, 알겠어요. 저는 이 경규장을 2008년도부터 방송을 했고 그러면서 여기 오면서 경규장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까 분열 이런 이야기도 다 하셨지만 경규장이 아까 통일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이곳이 삼성이라는 이 거대 자본하고 싸우면서 여기를 지켰다는 것은 저는 우리나라의 그냥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어려운 싸움 끝에 이곳이 지켜지고 이렇게 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됐다는 것이 그래도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이후로 제가 부정선거 선거 소송인단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바빠서 여기 많이 못 왔었고 오늘 처음 왔는데요. 지금 이 친일파의 뿌리들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돈과 경제, 언론,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짓인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비판을 하고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우리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나이 드셔서 이제는 힘드시고 뭐 여기 의원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지만 우리 젊은이들한테 꼭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주시고 그래서 좀 나서주셔서 아까 토크 콘서트 이야기 하셨는데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제가 영상을 찍으면 인터넷에 올려서 제대로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하고 그리고 뭐 책이나 아니면 토크쇼 아니면 뭐든지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만드셔서 꼭 SNS로 많이 퍼지는 그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부정선거하면서 굉장히 느꼈던 것은 다 막혀있어요. 다 막혀있어요. 너무 답답해요. 근데 지금 SNS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꼭 나서주셔서 그래도 뭔가 이런 역사를 계속 우리 젊은이들한테 꾸준히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가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요 벌써 다 죽은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죠? 포기가 없는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힘내고 그리고 이 나쁜 친일파들의 뒤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제가 이 경교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이 이 정신이 통일까지 갈 수 있는 이 정신이어서 이 김인수 선생님께서 정치인들이 여기 오면 성공한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었는데 궁극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미국이 가고 우리가 자주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고 경교장을 지키는 것이 정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이것은 민족 통일 자주독립의 전진기지이고요. 또 통일을 위한 전초기지이기도 하고요. 또 좀 전에 말씀하셨던 미국에 대한 자주적인 운동을 하기 위한 전진기지도 하지만 이 매판 자본의 가장 대표적인 삼성이라는 곳과 맞서 싸워서 이곳을 복원했다는 건 엄청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진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의 가장 중요한 이 결의문 좀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의문 낭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제강점기 중국 대륙을 전전하며 27년간 항일투쟁을 전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환국한 지 69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보통을 계승한다고 자랑스럽게 명시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헌법 정신이 준수되고 있지 않은 것이 오늘의 참담한 현실이다.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임정의 주석을 역임한 김구 선생에 대한 비방 중상이 도를 넘고 있으며 임정의 역사적 의미 또한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등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0월 백색 테러의 상징인 서북청년단 재건이라는 구구단체가 갑자기 등장하여 김구는 김일성의 꼭두각시였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했다. 반공단체인 서북청년단은 안두희 씨가 김구를 처단한 것은 의거라고 황당한 주장을 하고 나섰고 공영방송인 KBS 이사장은 김구 선생을 대한민국 공로자로서 거론하는 건 맞지 않고 임시정부를 정신사상적으로만 인정하는 것도 실체적으로 대한민국이 세워져 인정받은 것이 1948년이기 때문이라고 국민이 지켜보는 국정감사장에서 당당히 주장하였다. 이것은 한평생 독립운동에 헌신한 김구 선생을 철저히 모독하는 동시에 임정의 보통을 계승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기본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망언이다. 더욱이 재탄스러운 일은 이러한 망언을 준엄하게 꾸짖어야 할 광복회를 비롯한 수많은 관련 단체들이 성명서 한 장 발표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건립, 운영되고 있는 백범 기념관의 사업을 총괄, 주도하고 있는 김구 선생의 후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김구 선생의 인격이 만신차이가 되어가는 통탄한 현실 속에서도 보통 사람들보다 못한 처신을 하고 있는 후손들의 실상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내년은 광복 70년이자 민족분단 70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선열들의 불굴의 항일투쟁 정신을 상기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이거 제가 이제 구호를 외치면 제일 끝에 사퇴하라, 수사하라, 각성하라, 물러나라는 여러분들과 함께 외치겠습니다. 하나, 임시정부와 김구 주석을 조롱하는 이인호 KBS 이사장을 즉각 사죄하고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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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검찰은 시대착오적인 서북 청년단 재건들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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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반민족적 망언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광복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는 대우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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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김구 선생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는 후손들은 기념사업회에 즉각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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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1월 23일 백범 사상실천운동연합 경기장 보건범민족 추진위원회.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의 결의를 밝힌 것이고요. 이 결의문은 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향후에 이 운동의 방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을 잠깐만, 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자, 민중의 노래, 님을 위한 행진곡 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평생 따라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반대로 기다려나보자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나가니 산나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나여 따르라. 이어서 최상욱 한말의병장 최구현 선생님의 손자이시며 평화제한 군인회 상임 대표이신 최상욱 선생님께서 만세삼창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런 자리에서 피켓에 대해서 피켓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셔서 제가 또다시 얘기하기가 그렇고요. 우리 지구상에 인류 역사가 생긴 이래 적이 들어왔을 때 적에 앞제비했던 자들을 처단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불란서에서는 3,800명이라는 사람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처형한 게 없고 몇 개월간 구속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서글픈 시간을 보내고 있고 어지럽게 살고 있는 것도 친일파를 척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945년 해방이 돼서 일본군은 갔지만 친일파는 그대로 남아서 정권과 금권을 장악해서 자기들이 애국자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량한 사람들은 말을 못하게 입을 다물고 모든 법을 가지고 보안법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고사작전으로 말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타파하려면은 앞으로 눈물 어린 처절한 투쟁만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나이 82세. 지금 내가 자신은 독립운동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옛날에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30대, 40대에서 한 걸 생각하면 너무 차량이 짜깁니다. 여기에 독립운동가 후손이 국회의원도 나오시고 차영조 이분도 나오시고 여러 뜻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지만 앞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횃불이 돼서 큰 불을 일으켜가지고 친일파를 척결해야 되는데 친일파 척결을 하려면 미군이 철수해야 됩니다. 친일파를 조정해가지고 미군이 앞으로 20년이 넘어도 작전권을 가지고 행사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를 간접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까는 그 어린 학생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 학생들, 젊은 사람들 모두가 깨우쳐야 되고 밥만 먹고 살면 그만이다. 내 마음만 펴놓으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저버리고 너나 할 거 없이 친일파 척결하는데 온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이 만세삼창을 저보고 하라는데 소리가 죽을 것 같고 우리 이 억울한 것을 표출하고 우리 단결을 도모하면서 만세삼창을 크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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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구원 선생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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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자유 평화 통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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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들어와. 야, 그러면 그 줄.